세계에는 75억 명이 살고 있지만 천재로서 성공을 거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들은 주변의 의견이나 자신의 실패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전차처럼 힘차게 달려갑니다. 어쩌면 나도 천재인데 운이 없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를 한탄하는 것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10위) 아돌프 히틀러. 히틀러는 다양한 조사를 통해 현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유명한 정치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그를 본다면 이런 어두운 아이가 유능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도대체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학교에서 그가 공부했던 것은 몇 과목뿐이었고 그 외에는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 결과적으로 1학년을 2년이나 다녀야 했습니다. 15세에 겨우 3학년을 끝냈지만 그것도 그리 좋은 성적은 아니었죠. 이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후에 총통이 될 이 소년을 특히 괴롭힌 것은 프랑스어였는데요. 교사들인 하나같이 히틀러는 완고하고 자만심이 강하며 성질을 잘 내고 공부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학교를 졸업하고 독학으로 프랑스어와 영어를 완전히 익혔는데요. 하지만 그 후 시험을 안 봐도 상관이 없도록 프랑스를 점령해버렸죠. 애초에 이렇게 잔인한 인물이 왜 이 순위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답은 단순합니다. 비록 그가 악인이라고 해도 천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역사를 크게 바꾼 인물이라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9위 조앤 롤링. 영화 해리포터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분명 대박 날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믿기 힘든 일이지만 이 이야기의 작가인 조앤 롤링이 곧바로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녀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쓴 것은 불과 6살 때였고 그때 이후로 멈추지 않고 집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작품을 진지하게 다뤄주는 사람은 없었으며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출판사에 들여왔을 때만 해도 출판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12개의 출판사에 거절당했지만 1년 후 그녀는 다시 한번 도전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책 출간에 동의해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죠. 그것도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해당 출판사 직원의 딸이 그녀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계속 출판 요청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조앤은 유명한 작가이자 많은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며 아주 부유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8위 에밀리 디킨슨.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롤링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오늘날 미국 문학의 문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전에 에밀리 디킨슨은 단 한 권의 책도 내지 않았고 그녀의 작품에 대해서는 친한 이웃조차 몰랐습니다. 그녀는 은둔자 같은 생활을 하며 사람들과 살짝 열린 문틈으로 대화를 나눠야 할 정도였죠. 그녀의 사망 후 여동생은 시가 적힌 공책을 방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책으로 출판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미국 문학의 문호이자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류 시인이라는 명성을 얻게 된 것은 그로부터 50년 후입니다. 만들어진 수많은 영혼에서 선택된 한 사람. 그 어떤 땅보다도 난 이 장소를 택했다. 7위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 랭킹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불운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스티브의 친부모는 그를 전혀 모르는 타인에게 입양시켰는데요. 학교 교사들도 그가 괴짜가 되리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한 여교사만큼은 그에게 존재하는 비범한 인격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 덕분에 스티브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고 4학년에서 월반하여 6학년으로 진급했습니다.
졸업 후 그는 가진 돈을 쏟아부어 친구들과 함께 첫 사업을 시작했는데 컴퓨터를 한 대 파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또 다른 컴퓨터 애플 3도 실패로 끝나버렸죠. 열이 나고 고장이 잘 나는 탓에 아무도 그것을 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해고당하지만 결말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인데요.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계에 혁명을 가져왔고 몇십억 달러라는 거액을 벌어들이며 많은 이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6위 스티븐 호킹. 현대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 중 한 명인 그가 죽은 것은 바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그는 블랙홀을 연구해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밝혀냈고 강연을 하며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스티븐이 20살이 됐을 때 생명의 위험이 있는 병을 발견하게 되었고 의사는 그의 삶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76까지 살았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보냈으며 폐렴을 앓아 목소리마저 잃었죠. 처음에 친구들은 그에게 대화 보조를 해주는 음성 합성 장치를 선물해 주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마저도 쓸 수 없었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얼굴 근육뿐으로 이 근육에 센서를 부착하여 그것을 이용해 컴퓨터를 조작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생각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스티븐은 인생의 대부분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휠체어 위에서 보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전 세계를 돌며 강연을 하고 자선활동에도 참여했으며 무중력 공간을 날았고 2번이나 결혼하여 새 아이를 낳았으니 말입니다. 곤란한 상황이 닥쳤을 때 스티븐 호킹을 떠올린다면 더 이상 자신이 불운하다고 여길 마음조차 들지 않을 겁니다. 5위 월트 디즈니. 월트가 처음 풍자 화가로 일했을 때는 그림을 그릴 능력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불과 일주일 만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된 후에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정신없이 일해야 했죠. 그 일환으로 사비를 들여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지만 아무도 구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작은 회사는 경영난에 빠졌고 월트는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8번의 신경쇠약을 겪었습니다. 그에게는 차례차례 불운이 쏟아졌는데요. 미키마우스를 생각해낸 그가 그것을 프로듀서에게 보여줬더니 프로듀서는 전혀 재미가 없고 여성들은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미키마우스는 단순히 히트를 친 것뿐만이 아닌 미국의 상징 중 하나가 됐지만 말이죠. 그런 월트에게 처음으로 성공을 안겨준 영화는 바로 백설공주였습니다. 이 영화로 그는 8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현재 디즈니 스튜디오는 그 매출액이 1070억 달러에 달하며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4위 빈센트 반 고흐. 현대의 수집가들은 고흐의 가장 저렴한 그림이라도 수백만 달러라는 값을 매기고 있는데요. 만약 그가 현대 가격으로 한 장이라도 그림을 팔 수 있었다면 말년까지 생활이 그리 힘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고흐가 생애에 판 작품은 단 한 장뿐이었고 판 상대도 가까운 친구였죠. 그는 서점에서 일했고 예술학교나 신학교를 다니며 전도사가 되어 그림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괴상한 성격과 깔끔하지 못한 외모 때문에 거의 모든 곳에서 쫓겨나는 신세였습니다. 결국 그는 매춘부 여성과 결혼했고 그로 인해 친척들과 완전히 인연이 끊겨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생활 문제가 겹치며 그는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반고흐 증후군이라는 환자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잘라내고 싶은 충동이 드는 증상의 용어까지 탄생했을 정도였습니다. 아직 3명이 더 남아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며칠 후 이어지는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